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전략을 알아봅니다. 박철순의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성공 전략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전기차 2차 전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현황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캐즘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졌던 이유를 보자면 역시나 보조금 축소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최대 시장이죠. 독일 같은 경우가 작년 이제 12월부터 보조금을 중단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유럽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 수요를 줄이는데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좀 줬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높은 수준의 할부 금리, 역시나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고금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좀 이끌어내기에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던 부분들도 전기차 캐즘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뭐 전기차 관련된 대표 기업이죠. 테슬라의 판매량이 아무래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역성장을 좀 했던 지역들도 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4% 정도밖에 성장세가 못 보일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후반대까지 성장세가 나왔는데 4%대 성장세로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조정에 가장 큰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2025년의 전망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5년도는 하지만 기대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좀 있는 상태고요.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보조금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 지역에서의 수요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지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자동차 할부금리에 대한 구매자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EU 같은 경우 신입행정부의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구성된 지원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EU 쪽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란 점 기억하시면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20%대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의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중소형주 단에서 나오는 과대 낙폭주들을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 기대 종목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의 주가가 최근 강세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이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CATL이라든지 엘보멜 같은 경우가 이제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양쪽 다 모두 다 지금 현재 리튬 공급을 좀 줄일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 평가 손실이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자들 양극재라든지 배터리를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오기 전에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이 많았던 우려감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쇄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가 가격 하락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극재 기업 어디를 기대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호재가 많았습니다. 벤처 계열사 쪽으로도 수조 원대의 배터리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대형주 중에는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탑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비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장비 발주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 쪽에서 수장고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있고요.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P&T 역시나 전국공정 쪽에서는 선도 기업인데 역시나 탄탄한 수주잔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대비했을 때 역시나 주가가 가장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매수하기 좋은 장비주 코인테크와 P&T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따른 양극재 기업 4가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참고하시면 좋겠나요? 지금까지 박철순의 사전 분석 시간이었습니다.